네, 혜라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고깃집을 방문해가지고 선거 유세를 하던 도중에 한 테이블에 앉은 남성한테 이제 1번 이재명을 뽑아달라고 이렇게 하다가 설마 이찍 아니겠지?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서 논란이 돼서 인천 계양을에 모두가 국민인데 그렇게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논란이 되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근데 혜라님은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정화는 이 발언 듣고 어떤 마음 올랐어? 저는 제가 이제 주민이면은 그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만 있지 않을 텐데 좀 그렇게 발언을 하신 게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아, 야당 대표분께서 저렇게 발언을 하시나 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존경스럽지 않았겠지.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야. 나라의 정치를 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마음으로 먼저 그 역할을 알아야 되거든. 지도자는 국민들이 보기에 존경스러운 언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도자를 보면 되게 편안해서 사랑받고 싶어. 막 가까이 가서 네 막 이러면서 부모처럼 보여야 돼. 그럼 막 사랑 주면 막 행복하고 지도자를 보면 또 의지하고 싶은 애기가 올라와서 되게 든든해. 이렇게 되는 게 지도자야. 올바른 지도자.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마음으로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를 아예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학생은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 아니거든. 마음으로 학생은 어떤 마음가짐인지를 알아야 돼.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부터 마음으로 왜 해야 되는지 애고가 알아야, 이 마음이 알아야 그 다음에 올바른 행동을 해야 돼. 선생님 앞에서 학생은 어때야 되는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투철하게 알아야 돼. 의사도 왜 내가 의사를 해야 되는지, 의사는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는지, 이 마음가짐을 안 배우면 이게 똑바로 안 가고 이렇게 삐딱하게 가요. 올바른 정치인의 마음가짐은 배우지를 못한 거야. 마음에서 출발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수치를 떨은 거야. 지도자는 내가 야당 대표면 좌측이나 우측이나 모든 국민들, 그분의 말로 표현으로 하자면 일찍이나 이찍이나 전부 내 국민이거든. 그리고 일찍 이찍 이런 것들은 전부 비하하는 표현이야. 속어고 수치 주고 있어. 그 안에 의미가. 그치? 내가 사랑하는 국민한테 내가 수치 주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은 만큼 존중하는 말을 써야 되고 둘 다를 나의 국민으로 포용하는 언어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 자기가 지금 누구고 여기서 뭘 하는지를 몰라. 야당의 대표고 정치 지도자고 국민들한테 존경받고 국민을 몸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란 걸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늘 조롱받는 거야.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더불어 범죄당 막 이런 얘기 듣고 비하 발언. 자기도 그렇게 비하 발언 하니까. 그럼 어떻게 대통령 한다고 해. 그런 사람이. 그렇잖아? 그 모습이 수치를 떠는데 마음으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롱당하고 그러니까 사과하고. 아니 그런 행동을 했어야 됐냐고. 내가 그래서 툭하면 가정교육 얘기하죠. 가정교육은 사실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 그리고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를 대해야 될 도리.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대해야 될 도리. 사회인으로서의 도리, 국민으로서의 도리. 이런 자기 역할을 알게 하는 게 가정교육이거든. 그래서 부모께 이렇게 존경심을 표하고 들고 날 때 인사하고 이렇게 자랐던 사람은 어느 조직에 가도 그걸 해. 나도 제자들을 보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나 알 수 있어. 나에게 소상이 고하고 어디 출타할 때도 인사하고 어떤 일의 진행이나 이런 것도 자세하게 얘기해주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혼자서 그냥 다 해. 나한테 보고도 안 해. 그건 난 당연히 할 줄 알고 안 가르쳤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혼자 그냥 하고 있고 뭐 들고 나는 것도 얘기도 안 하고 함부로 하고 있고 그건 뭐야? 교육을 못 받았던 얘기지. 자기가 누구라는 교육을 안 받은 거야. 나는 자식입니다. 이걸 못했듯이 여기 와서 나는 제자입니다. 이걸 못하는 거야. 나는 윗사람한테 아랫사람입니다. 이걸 못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기본적인 가정교육이 사실은 이런 정치인에서까지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너무 실망스럽지. 수치스럽고 그치? 암만 일 잘하고 똑똑한 뭐해. 저런 모습을 보이면 수치가 올라오면서 존경심은커녕 그 저분을 닮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냐고. 아유, 놀라우죠. 조롱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저런 사람이 수치 주고 싶고 그치? 그게 문제야.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자기들이 수치 떨면서도 아예 모르잖아. 이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마음 공부를 가정교육을 학교에서 시켜야 돼요.
학교에서 예전엔 지식을 전달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면 핸드폰이 있잖아. AI 컴퓨터만 찾아보면 지식이 다 나오는데 그걸 못하러 머리에 외워. 조선시대 몇 대왕. 예전에는 대종, 대세, 문단세. 그럴 필요가 뭐 있어. 핸드폰으로 찾아보면 되는데. 시험이란 걸 왜 보고 있는데 그걸 왜 외워.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니면 그걸 즉각 찾아보면 나오는 거 필요할 때 언제든지. 중요한 건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교육을 해야 돼. 자기의 역할.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자기의 역할에 딱 맞는 사람이 돼서 남에게 존경심을 일으키고 존경심을 일으키는 건 자기 자신이 존경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내가 어제 쇼츠 찍을 때 이국정 교수님 엄청 존경합니다 이럴 때 얼마나 행복해. 존경심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해. 응? 무시하는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해. 존경심을 느끼는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채널이 7개가 있는데 다른 채널들에 보면 내 얼굴이 되게 애기 같고 어떻게 화내. 근데 위대현이 씨만 찍으면 기분이 나빠. 왜? 정치인 얘기를 하면 하나같이 수치 떤 얘기, 도둑놈의 새끼 얘기, 이기적인 얘기, 국민을 무시하고 수치 떨면서도 그걸 모르는 얘기 하다 보니까 화가 나고 버럭버럭하고 기분 나쁜 마음을 많이 느껴야 되는 거지. 근데 다른 채널은 사랑스럽고 애기 같고 이국정 교수님 같은 사람만 정치권에 있어봐. 그렇잖아? 그 기분이 좋지. 요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나마 조금 선전을 하고 잘해주니까 말할 때 기분이 행복하죠. 남이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행복한 거야. 특히 지도자가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보이면 그게 국격이 올라가는 거야. 국민들은 다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가고 너무 행복한 거지. 근데 지도자라는 양반이 그렇게 이찍이니 일찍이니 막 이런 말을 하고 그게 어떤 국민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지 안 보고 있으면 그게 수치인 거예요. 응? 오늘 아침에 보니까 소치 찍었는데 정동원인가? 네. 그 가수가 부모가 수감돼 있다고 아버지가. 그 기사를 보니까 저도 그 정동원 하우스라고 여기 하동에 그 카페를 겸하는 그것도 정동원 이제 아버지가 자기 여자친구 명의로 돼 있어서 결국은 막 엄청 성지로 거기에 너무 붐이 됐는데 하동 군수까지 와서 그 명의를 바꾸자 이런 식으로 팬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바꿔서 그게 또 좀 논란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부모가 얼마나 수치 떠는 사람이야.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는 그래서 교육이 부모한테만 맡길 수가 없는 거야. 부모가 사기꾼일 때 자식은 사기꾼이 돼. 뭘 보고 배우겠어. 부모가 도둑놈일 때 자식이 도둑놈이 되지. 더군다나 유전인자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늘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던 사람은 자식도 그래. 탐욕이 많이 올라오고 엄마가 몸을 팔고 살아서 그럼 자식도 꼭 그래요. 그거는 뭐 피할 수가 없는 숙명같이 유전인자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어.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잖아. 학교에선 주로 지식만 가르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올라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 올라왔는데 이 마음으로 어떻게 일해야 될지 이런 걸 아무도 안 가르쳐주거든. 그리고 묻기도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미안해. 못 물어. 물을 데가 어디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회가 나라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올바른 교육을. 어렸을 때 가정교육이 그 인성교육이 마음교육이 되지 않아서 지금 정치인이나 저런 의사나 이렇게 나타난 거고 이 정동원이라는 가수도 내가 되게 걱정되는 게 그 아버지의 피를 유전인자를 물려받았을 거라고. 나빠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싹이 트고 자라요. 어릴 때 귀여웠던 아가들도 자라면 폭력성을 보이고 전부 부모한테 물려받은 유전인자야. 그래서 전총조라고 하는 사기꾼도 아버지가 했대잖아. 근데 대부분 100%예요. 저 같은 경우도 마음 공부해보니까 엄마 아빠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 마음을 처리하는 방법을 누구도 안 가르쳐주니까 그 마음에 딸려가게 되고 또한 그 마음으로 딸려가서 수치를 떨고 곤란을 당하고 이재명 대표도 그거죠. 어렸을 때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부모님이 자식 교육에 신경을 못 쓰고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그냥 일만 하고 밥만 먹인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그냥 올라오는 거야.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가지고 싶고 뺏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자기도 모르게 한순간의 실수로 딸려가서 저렇게 대장동, 백현동을 사건을 일으키고 또한 부모의 대화나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치거든.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품격 있는 그런 대화를 하고 한 게 아니라 서로 수치 주고 막말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도 일찍이니 이찍이니 하면서 수치 주는 게 자기는 조심하려고 하지 않았겠어? 그래도 나오는 거야. 이 가정교육은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은 아버지가 고집이 셌을 거야.
그 고집 부리는 그 마음이 그대로 와 있기 때문에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 고집이 올바르게 쓰여질 땐 뚝심. 그래서 윤 대통령 아버님도 고집과 신념이 있어서 어떤 부분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어, 그치? 하지만 쓸데없는 고집도, 똥고집도 있었을 거라고. 그걸 부릴 때는 자기가 잘못한 거는 사과도 안 하고, 국민 마음 이해 안 해주고, 소통 안 하려고 할 때. 그거 고집이 되죠, 그쵸?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고집에 올라왔을 때 이 고집을 뚝심과 신념으로 써야 될 때가 있고, 꺾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똥고집을 부리면 안 될 때가. 그런 경우도 알려주고 교육을 시켰어야 되거든. 우리나라 교육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의대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은 의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 다 버리고. 계속 뺏기지 않겠다고. 자기 역할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자기 역할은 나라에서 의사 면허증을 줬기 때문에 나라에 순종하고 나라에서 의사 정원을 계획하고 정책을 수립하면 그 정책대로 따라야 하는 게 국민의 역할이야. 의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교만하게 우리 뜻대로 하겠다고 정책 수립도 자기들이 하겠대. 왜 나라를 이끌어 그냥 의사 단체가. 너무나 월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라 보고 비민주적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자기 역할을 마음으로 모르고 교만하게 고집 부리는 거. 그게 마음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앞으로 우리 국민이 마음 공부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도 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 다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반항심으로 고집 부리고 정치권에서는 반항심 있는 인사들을 전부 인사라고 영입해갖고 그러니까 아랫사람들도 전부 고집 부리면서 반항하고 모든 단체들이 다 데모하는 게 일이잖아. 나라가 편안할 일이 없고 태평성대가 안 오잖아. 국민의 마음이 반항심이 가라앉고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일 때 하늘의 복을 받아요. 순천자 흥 역천자 망이지. 날마다 덤비고 미움 쓰고 반항하면 역천자 벌을 받고 순천자 순종하고 내 아픔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운명을. 복을 받는데 나라 전체 국민들이 마음공부를 통해서 순천자가 돼서 반항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하고 억울해도 아파도 다 억울한 힘이 있잖아. 순응할 때 나라가 복을 받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가 마음공부를 제도돼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정치인, 의사, 판검사, 군인, 경찰 나와서 올바르게 자기 역할을 하면 자기 희생을 딱 해줘야 나라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거든. 이 초석을 다지는 거야, 이 마음공부가. 그래서 10년을 내다보고 제가 이 위대한 이슈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건강한 마음공부가 자리 잡아서 우리 청소년들이, 아기들이 정말로 훌륭한 마음공부를 통해서 자기 역할을 뚜렷이 알고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마음을 쓰는 훌륭한 호연지기가 큰 그래서 홍익인간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때까지 위대한 이슈는 계속 소리를 낼 거예요. 소리 내면서 정치인들이 뭘 잘못하는지 의사들이 판검사들이 지도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뭘 잘못하는지 계속 뼈 때리는 소리로 마음을 알려주고 그래서 누군가는 귀 기울여서 소리를 듣겠지. 위대한 이슈 소리를 언젠가는. 그럴 때 나라의 정책이 먼저 마음공부의 정책이 바로 쓸 때 사회 모든 분야가 나라의 모든 분야가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정치 모든 분야가 튼튼해지고 순천자들만 가득 찬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가 그때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될 거예요. 위슈 구독자 여러분 이에라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에라 개인전 서울에서 만나요.